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원주소방서가 올해로 개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반세기 동안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건데요. 2020년 새해를 맞아 원주소방서 이병은 서장 모시고 그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 겨울철 화재 예방 대책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원주소방서 이병은 서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기해년이 저물고 이제 2020년 경자해가 밝았습니다. 네네.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새해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원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소방서장 이병헌입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 원주 소방서가 반곡동 신청서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저희 방송국과 좀 가까워졌어요. 네, 신청서를 이전하면서 좀 어떤 점들이 개선이 됐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신청사가 동북권으로 이전이 되면서 혁신도시에는 지금 공공 건물과 고층 건물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 안전이 되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소방서 앞에 지금 6차선 도로가 잘 뚫려 있기 때문에 저쪽에 원거리 지역에 대한 출동이 좀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전을 하기 전에 원주 소방서가 명륜동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반곡동 신청사로 좀 이전을 하게 된 이유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뭐 이런 것들 또 남북권의 역세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지금 도시 수요 팽창이 많이 됐고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더불어서 소방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존 청사는 노후되고 좁아서 지금 사실 대응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력이나 장비 관리도 힘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이사해 오면서 그런 것들이 수월해져서 앞으로 그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는 원주로서는 또 소방 안전이 되게 강화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청사는 지금 좀 어떻게 활용이 돼가고 있는 건가요? 사실 구청사는 원주시 소유 건물입니다. 그래서 청사나 부지가 다 원주시 소유라서 아마 원주시에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을 텐데요. 다만 저희가 이쪽 소방서로 이쪽으로 이사해 오면서 그쪽에 이제 공백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1층은 저희 명륜 119 안전센터가 계속 시스템으로 계속 사용하는 거로 그래서 그쪽에 그 명륜 119 안전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설이 될 때까지 그쪽에 계속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그 시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그렇습니다. 안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주 소방서청 이전하면서 원주 지역의 소방구조 시스템에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변화들이 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사실은 그 소방서가 이 동북권으로 이사해 오면서 일부 좀 변동이 발생이 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역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안전 공백이 사실 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동북권으로 오다 보니까 서부권의 그 구조 수요가 대처하는데 조금 늦어질 그런 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저희가 강화하고자 지금 그 서부 지역에는 구조대 신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륜동 지역에는 명륜 119 안전센터 신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뭐 기업 도시가 생기면서 기업 119 안전센터도 지금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소방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원주시를 5대 권역으로 나눠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도심권 이렇게 나눠서 소방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원주 소방서가 올해로 뭐 오프닝에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50주년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더 뜻깊은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역사를 좀 간략하게 짚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원주 소방서 역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개서가 이제 1970년 5월 7일 날 했는데 거기가 이제 중앙동에서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중앙동 시대. 그다음에 91년도에 그 명륜동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올해까지 거기서 이제 그 소방 안전을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명륜동 시대. 그리고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반곡동 시대가 이렇게 열리는 그런 시기인데요. 지금 저희 장비 규모로 보더라도 최초 중앙동 시대에는
인력이 14명, 장비가 3대밖에 안 됐어요. 처음 시작에는. 예, 네. 예. 근데 지금은 다소 좀 협소하게 시작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장비가 56대, 또 인원이 한 300명 지금 넘는 저희 굉장히 직원들이, 발전을 크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인력부터 장비까지 크게 대대적으로 좀 많이 발전한 걸 볼 수 있는데 50주년을 맞아서 또 기쁘게 책을 발간했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네, 이거 설명을 자랑 좀 하려고 이렇게 갖고 네, 왔는데요. 해주세요 설명을. 이게 네. 그 원주 소방 50년사라고 저희가 요번에 그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기 책자에 보시면은 저희 총 3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지금 뭐 1편은 소방서 개서 이전 시대의 뭐 소방 환경이라든지 역사에 대해서 다 이제, 서술을 했고요. 그리고 또 2장에서는 이제 중앙동 시대가 되면서 소방서 개서 이후 그리고 명륜동까지 그 소방 활동 사항을 이렇게 아직 책에는 반곡동이 들어가진 못했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 3장에는 네. 방곡동 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향후 100년의 미래를 꿈꾸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전하면서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책을 좀 안을 예. 시청자분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저 말씀드렸다시피 원주 소방서의 역사와 환경 1장에 그렇게 소방서 개서 이전에 역사 환경에 대해서 네.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장이 원주 소방서의 변천이네요. 예, 원주 소방서 변천인데 명륜동 시대와 중앙동 시대 그러니까 소방의 태동과 도약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제 3장에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반곡동에서의 꿈. 향후 50년 100년을 미래를 꿈꾸다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은 뭐 어디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요. 네. 지금 유관기관이라든지 또 이런 기관에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네, 책도 그렇지만 또 소개할 게 한 가지 더 있죠. 네, 더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표도 기명 우표도 발행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화면에 잠깐 보시면은 지금 이게 지금 가장 큰 사진이 가장 큰 명륜동? 사진이 지금 방곡동 네. 현 청사 사진입니다. 네네. 그리고 요 좌측으로는 이제 청사, 우측으로는 차량이 돼 있는데 제일 위에가 중앙동 시대의 청사, 70년대 초기의 청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명륜동으로 이전했을 때 청사.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방곡동으로 한 그 청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저희가 이제 화재 구조 구급에 가장 필요한 장비, 펌프차, 구조차, 구급차 그 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그 소방차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그 구조 저희 차 모습이고 말 그대로 구급차 발전된 모습을 그렇습니다. 사진으로 다 변천사를 여기서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진이 더 추가되지 않을까. 네. 앞으로 반응이 좋다면 네. 저희가 추가 발행도 하고 있고요. 뭐 여담입니다만 지금 벌써 이 우표가 발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우표 수집가들이 네. 이 우표를 보내줄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굉장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다 보내드릴 수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보내드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탐이 나네요. 우리 사회자분도 네. 하나 선물을 주신다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또 뭐 축하드릴 일이 있다고 2017년, 2018년 2년 연속이나 이렇게 또 겨울철 화재 안전 대책 우수 소방서로 선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좀 많은 노력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덕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인데 좀 설명을 간략하게 이제 해주실까요? 예, 먼저 그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은 이제 겨울에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일정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이 동시에 이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5개 과제 52개 지표를 정해서 그 소방청에서 이제 한 해가 지나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그 평가에서 작년도와 올해 연속 전국에서 1위를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대한민국 소방이 생긴 후로
최초의 일입니다. 그 최초를 네. 예, 원주 소방서가 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되게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할 수 있었던 요만큼. 네, 이만큼. 네. 네. 뭐 작년과 오늘 뭐 지금부터 1년 전이죠. 딱 원주 중앙시장에서 올 초에 좀 지난해죠. 좀 화재가 크게 있었는데 난방기구 관리 소홀이 원인으로 뽑혔습니다. 네네네. 겨울철에 좀 화재 위험이 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겨울에 춥기 때문에 우리 사회자님도 추우면은 일단 따뜻한 거 찾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추우면 난방기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찾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이제 화재로 안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뭐 그걸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화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좀 많이 개선이 됐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난방기구 관리는 계속 하도록 네. 그 홍보도 하고 있고 네. 지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뭐 신속한 출동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응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안전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예방이잖아요. 네네. 겨울철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이 중요할지 짚어주실까요? 사실은 화재 예방을 하려면 여러 가지 부분도 많습니다만 이제 겨울에 특히 유의할 거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서에서는 그 겨울 화재 주범을 전기 히터, 전기 매트, 화목 보일러 이렇게 그 세 가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도 실시하고 홍보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좀 안전 취급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전기 같은 경우에 외출을 하실 경우에는 무조건 다 끄고 나가시는 걸 원칙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야 전기 화재가 좀 안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 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거나 이렇게 하면 그 내부의 전선의 접힘 현상으로 해서 접촉 불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접지 않도록 그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화목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변에 화력이 세기 때문에 가연물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연통 부분에 불가피하게 가연물을 둬야 된다면 연통 부분에 불연 재료를 이렇게 피복을 해서 안전 조치를 해줘야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론 출동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최우선으로 꼽아야 할 건 예방인 것 같습니다. 2018년 원주 소방서 서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시고 한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원주시 소방 안전 어느 정도라고 점수로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점수로 표현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그 원주 소방서가 지금 보유한 인력이라든지 또 장비라든지 이게 도내 최고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되게 상위 레벨에 지금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과 현장 대응력에 관한 것은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근데 이제 좀 취약한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그 도심 지역보다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심 지역보다는 후도심 지역이 조금 좀 열악하기 때문에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지만 이제 건물이 노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화기 취급도 많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위험 요인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응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본다면 도심 지역보다는 읍면 지역, 농촌 지역이 조금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도심 지역은 요 밀집돼 있기 때문에 소방관서가 출동하기가 되게 빠르거든요. 근데 그 농촌 지역은 저희가 가는데 진입도 힘들거니와 또 일단 원거리이기 때문에 일단 그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취약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다중 이용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나 또 재래시장 이런 것들은 늘 언제든지 화재의 위험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사통 발달의 교통 요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량 등이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그 취약 요건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소장님께서 네. 최고라고 인력과 장비 그렇습니다. 최고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큰 걱정은 하지 네. 않으셔도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30년 넘게 이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군분투 이제 애를 쓰셨는데 보람을 느낀 적도 많고 좀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뭐 꼽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뭐
올해로 이제 딱 34년 차 네.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사실 보람을 느낀 적은 많지만 뭐 최근을 이렇게 짚어보면 일단 연말에 저희 센터를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방문해서 네. 캐롤송, 견학을 온 거죠? 네. 아니 그 견학이 아니라 저희 그 소방공무원들 고생한다고 네. 그 조그만 손을 잡고 와서 어린이집에서 앞에서 네. 악기를 불고 이렇게 공연을 해준 어린 친구들이요? 네.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 그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고 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아주시구나 그런 부분에 이제 보람을 좀 느끼고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익명의 산타크로스가 왔다 갔어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네. 그래서 조그만 선물을 하나 이렇게 해서 드시라고 이렇게 갖다 놓고 가서 그런 거 보면 그 익명의 산타분이 지금 이걸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늘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요. 또 기억이 나는 일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소방서가 대한민국 최초로 그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전국 1위 2연패를 했다는 네, 거. 2연속.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오래된 기억이긴 하지만 네. 92년도인가요? 그때 92년도요. 예, 92년도에 그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왕곡회관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사망자가 14명, 그다음에 부상자가 26명, 총 40여 명의 사상자가 났거든요. 큰. 예. 네. 지금 우리 도의 그 소방 역사상 아마 가장 화재로 인한 가장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가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원주에 근무하면서 현장에 가서 화재 조사도 하고 네. 또 사실은 뭐 그런 좀 참혹한 현장도 좀 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되게 오래 남습니다. 네, 뭐 또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소방관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있긴 했었는데 네. 이제 드디어 4월에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좀 시행이 됐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네. 이에 대한 기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떠십니까? 사실은 그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의 사실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네, 사실 맞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국가직이 된다면 아마 여러 가지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인력 장비가 지역 간의 편차 없이 잘 보강이 돼서 네. 아마 국민들에게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소방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소방청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대형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성 산불 사례를 보면 그것이 이제 전국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다 큰 달려와서 이슈가 됐었죠. 네.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현장 지휘도 하고 진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게 좀 늦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그렇습니다. 하게 됩니다. 끝으로 2020년 이제 새해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해주실 텐데 원주 소방서 앞으로 이제 활동이나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전해 주시죠. 네, 이제 제일 큰 거는 일단 저희가 2월까지 추진되고 있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잘 마무리하는 게 이제 가장 시급한 과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가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명륜 119 안전센터 신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적기에 잘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업 도시에도 역시 그 119 안전센터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년에 시작해서 2021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걸 잘 준비를 해서 내년에 잘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아마 시민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더 특별한 해가 되지 싶은데요. 그게 뭔가 다양한 하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예, 안전체험 센터라고 저희 소방서 옆에 네. 그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다양한 그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센터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게 되면 더욱 원주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개서 50주년을 맞은 원주 소방서의 활동과 겨울철 화재 예방 대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2020년 새해는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원주 소방서 이병훈 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